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이게 맨 첫 낙찰 받은 빌라죠. 예, 첫 낙찰 받은 빌라. 이게 지금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안 팔려가지고 좀 안 팔릴까 봐 좀 고생을 이제 좀 이것도 예, 할 뻔한 빌라인데 예, 4월 언제 받았죠? 4월 23일 날. 요게 아마 두 번째 입찰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였나?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마 세 번째 입찰이었던, 입찰은 세 번째. 예, 첫 낙찰인데 세 번째. 예, 낙찰 받았었고. 뭐, 요때까지만 해도 그 인천 썩빌이라 해도, 예,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이때는 경매가 이렇게, 예, 아직 막 열기가 타오르기 바로 전? 예, 요거 지나서 한 6월 달부터 이제 활활 타올랐으니까, 재작년. 예. 그래서 4,287만 원을 받았었죠. 예, 받았었고 다시 한번 이제 팔렸으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예. 어, 94년도에 지어진 물건이고 1층 물건입니다. 예, 대학력은 없었어요. 예, 사실 제가 그땐 처음이니까 이제 영도비도 한 50만 원 그때 준 것 같아요. 50만 원. 50만 원. 예. 이게 아마 그 대장 TV 영상에 나왔어요. 예. 그때 아마 대표님 같이 오셔서 명도를 같이 진행을 처음 해주셨거든요. 예. 영상 촬영도 할 겸.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물건이고. 근데 이때 뭐 현장 조사 보고한 거 보니까 뭐 매매 시세가 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예. 어 제가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았고 예. 제가 이제 전세를 이 가격에 세팅을 했죠. 예. 전세를 이 6천만 원에 세팅을 해서, 비용이 다 하니까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뭐 도배랑 장판을 안 했어요. 도배랑, 어, 그 정도. 도배 정도만 하고, 뭐 명도비 좀 주고 하니까 그래서 4,500만 원. 나중에 보일러도 하나 교체해줬어. 한 60만 원인가? 그때 보일러 얼마 들었지? 보일러까지 교체하고 하니까 총 든 비용은 거의 한 4,6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소리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랬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아, 음, 그때 사실 제가 안쪽을 전혀 못 봤어요. 예, 안쪽을 전혀 보지 못했고, 그때 임차인이 안 살고 있었거든요. 예, 임차인이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녀서 거의 거주를 안 하는 상태였어요. 전입은 된 상태였는데, 예, 전입이 된 상태였는데, 네, 프롤이, 죄송합니다. 네. 뭐 문을 딱 처음에 열었더니,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곰팡이가 좀 껴긴 했어요. 예, 요건 도배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는 뭐 깨끗하다. 예, 거의 수리 다 해놨어요. 예, 수리 다 해놨고, 예, 이렇게, 샤시도 다 돼 있었고, 예, 그죠? 네, 도배까지 이제 청소는 제가 직접 가서 좀 했죠. 예, 청소 비용은 안 들었어. 깨끗하죠? 예, 입주 청소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서, 예, 전세 6천에 이제 세팅을 했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리는 2020년도쯤에 한 것 같은데, 이 세입자분이 거의 거주를 안 했어요. 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예, 전세 6천 놓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뭐, 야, 이게 이제 이제 풀피라는 게 이거구나. 예, 그래서 저한테 한 1,400? 예, 1,500이 좀 못 미치지만, 예.
그렇게 돈이 들어왔었고, 예. 당시에 이제 세입자분은, 세입자 새로 맞추신 분은 LH 안심전세로 6천만 원에, 그때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6천 했어요. 6천 했고, 그때 전세 6천만 원 초과하면은, 그 국토부에 뭐 신고해야 됐어요. 전월세 신고. 그래서 그거 일단 하기 귀찮아서. 근데 그 LH 같은 데다가 하면은 거기서 신고를 또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거였는데, 하여튼 6천에 세팅을 했었고, 작년에 여기 이제 저랑 계약한 세입자분께서 좀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로 세입자를 맞추셨어요. 네. 맞춰주시고 나갔어요. 1년 딱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냥 2년 계약으로 새로 했고요. 네, 작년 6월 10일쯤에 했던 것. 두 분은 이제 젊은 여자분이신데, 그, 청년 중소기업 뭐, 무슨 전세 대출인가? 예,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걸로 똑같은 가격이 6천에 들어오셨고, 예.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낙찰 받았을 당시는 좀 조용하다가, 예, 6월 달에 이제 분위기가 막그 규제가 심해지면서, 인천 빌라에도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때. 한 듯이 몰렸어요. 예. 막 법인까지 내가지고, 법인, 이거 공시지가 1억 미만들이 많잖아요. 인천 빌라가 싸니까. 그래서 법인에서 막 엄청 막 수십 개씩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막 2개, 3개씩 낙찰 받고. 그리고 이제 요때 6월 달부터 이제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극초기 재개발이라고 하죠. 예. 그죠? 그 지자체에서 이제 뭐 공모 같은 거 하기 전부터 미리 막 움직여가지고, 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쪽 동네가 이제, 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모래내 시장역이 있고요. 예, 옆에가 만수역이 있거든요. 예, 요렇게 보시면, 예, 보이시나요? 이 일대가, 예, 자, 보세요. 요 일대가, 이제 극초기 재개발 추진하느라 막 들썩이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또 경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고, 자, 저희는 이제 9월 3, 4구입니다. 제게. 9월 3, 4구. 자, 여기가 이제 9월 1구역이라고 했었고요. 여기가 9월 4구역, 9월 4구역이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9월동은 여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여기가 훨씬 먼저 움직였어요. 네, 네, 판도라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 9월 4구역이, 여기 9월 4구역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네, 여기 동의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가. 네, 뭐 여기 지금 그 당시에 동의율은 의미가 없고 그냥 공모할 때 이제 내는 건데 10% 이상만 내면 다 받아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벌써 40%. 저희는 10% 정도밖에 안 돼. 10% 간신히 넘겨서 제출했어요. 저도 냈지만. 여기서 40%. 자, 이렇게 막,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고, 그리고 만수 1-3, 만수 1-1, 뭐, 만수 1-2, 뭐, 많죠? 예, 이 극초기 재개발, 만수 북측, 뭐 해가지고, 음, 이렇게 막 움직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래서 경매 시장도 요 매물 나오면 막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일반 매매 물건도 막 나왔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월, 8월쯤에 손바뀜이 한 번씩 일어났을 거예요. 예. 한 8천, 9천에서 털고 나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저는 경매로 받았으니까 상당히 싸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받았잖아요. 예, 법인을 낼 수 있는 그때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1억 급여를 받아야 돼서, 예, 법인을 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못 팔았죠, 사실. 그때 바로 그냥 팔았어도 되는 건데. 예, 팔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그래서 8월, 9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매물이 이제 손바뀜이 한 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는 사람들이 또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 가을 좀 지나니까, 뭔가 상황이 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예. 갑자기 이제 안 팔리는 거야. 매물은 막 적체되고, 매물은 막 적체되고, 예. 안 팔리고 하니까 이제
이 안에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예, 진깨비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풀이 죽었죠.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6월 달에 공모를 했을 때 기대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동구만 신청한 게 아니라 뭐 이추홀구, 뭐 동구, 서구 여러 군데서 막 다시 신청한 데가 엄청 이제 많을 거라고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쪽에서는 9월 얘네가 훨씬 좀 뭐라 해야 되지? 동의율도 높고 먼저 움직이고 크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준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한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들도 뭐 많이 신청을 했죠. 예, 그래서 사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기대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예, 음, 안전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게 7월 3일 날 이제 고시가 된 거고 발표는 요 좀 전에 났어요. 6월 말인가? 6월. 그래서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지금 인천이 아시다시피 공급 과잉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지정을 안 해줬어. 그래서 그 남동구 보시면 어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9월 3, 4구가 된 거예요. 남동구에서. 예. 그 밑에 9월 4구역, 9월 4구역이라고 그러죠. 1302번지인가? 네, 1302번지 될 텐데. 거기가 탈락이 돼서 탈락. 네, 김기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만수도 되게 많았죠. 네, 근데 딸랑 하나 됐어요. 만수 2구역이라고. 뭐 만수 1-2. 네, 그죠? 대부분 뭐 한 구마다 뭐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씩 해주는 데는 없었죠. 유추홀구도 두 개, 계양구도 두 개, 자 서구, 성남동이 이래 서구에서 그나마 좀 이제 괜찮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었는데 신연수군이 반갑습니다. 누구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네. 음. 그랬었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아까 그, 탈락한 그 9월 1구역 있잖아요. 1구역. 그 9월, 여기 얘네들 9월, 여기가 9월 사동인가? 네, 9월 사동일 거예요. 뭐 시청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막 지금. 준비는 자기네들이 더 많이 했는데. 어, 그죠? 여기가 이제 옆에가 만수천이 이제 복원 예정이거든요. 예. 여기 딱 봐도, 예, 여기가 9월 4구역이네. 그죠? 예, 4구역. 요 4구역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은데, 예. 이게 좀 만수천하고도 많이 이제 되고, 근데 안 됐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얘네가 좀 뭐, 저기 뭐 시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뭐 지침을 많이 줬는데, 그걸 잘 안 따랐다는 것 같아요. 그 만수도 되게 아까 많았었는데, 여기만 지금 구역도 작죠? 예. 작아요. 예. 근데 여기 밀집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두 군데가 됐었고, 예. 여기가 이제 매물을 한번 보시면, 예, 안면도님 반갑습니다. 예, 매물을 한번 볼게요. 매물이 많아요. 많은데,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가격이 올라갔어. 매물을 거둬들이진 않고, 매물이 워낙 많아서, 예, 매물을, 어, 거둬들이진 않습니다. 예, 여기죠. 예.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요 동네. 예. 다시 그려줄게요. 요 동네예요, 요 동네. 대충 우리 이 동네. 예. 이 동네고, 음. 근데 많이 나왔죠? 예, 많아요, 매물. 예. 아, 국기님 탈락하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만수 1-2면은, 그죠?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만수 1-면 어디냐면, 음. 보이시나요? 여기에요, 여기. 만수 1-가 딱 여기더라고. 그죠? 여기만 딸랑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습니다, 매물은. 네. 내가 이거 사라는 게 아닙니다. 예. 사면은 큰일 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재개발 됐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자, 여기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보호빌라잖아요. 이거 제 거예요. 이게 팔렸습니다, 이거. 예.
제가 어제 한 세 군데 냈거든요. 예. 여기는 7천이네. 어. 더 싸게, 여기도, 이거 같은, 아, 이거 내가 낸 거구나. 얘 왜 7천에 내놨지? 이상하다. 아, 이거 아니구나.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왜 7천만 원밖에 못 받냐면, 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만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안 하죠. 예. 갭이 있으면 안 팔려요. 오히려. 전세 끼어 있으면.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건 투자 물건이잖아요. 그죠?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 전세가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갭 1000, 2000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싸게 나왔죠. 근데 보세요. 전세가 없어요. 예, 지금 월세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뭐 이거 지금 당장 전세 맞추고 싶어도 이게 뭐 만기 된 다음에 해야 되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내년 5월 17일이면은 10개월 남았어. 이거 언제 기다려. 그죠? 그럼 이거를 누가 사겠어요? 아, 못 사죠. 예. 7천만 원, 거의 7천만 원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투자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뭐 1억짜리도 있고, 예. 바로 옆 빌라인 것 같은데, 예. 1억짜리, 9,500. 자, 보세요. 9,500. 이게 벌써 한 2천씩 다 올랐어요, 지금. 자, 갭이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갭이 2,500이에요, 2,500. 근데 이런 물건도, 물론 제가 하라는 거 아니지만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요, 지금 현재 여기 전세가 사실 시세가 많이, 전세도 살짝 떨어졌어요. 5천이에요, 5천. 이게 뭐 만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사시는 분은 2,500 갭을 주고 사지만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이게 저희 만기 되면은 2천만 원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좀 위험하다는 거. 전세를 너무 세게 받았죠. 그죠? 네. 이게 7천만 원이었으면 아마 작년 저도 새로 세입자 들었을 때 그때 아마 났을 것 같거든요. 7천만 원이면. 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전세가 5천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럼 사실상 갭이 한 4,500 주고 사는 거랑 예,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예. 갭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요거 8,900이죠. 예, 요것도 좀 비싸게 나왔죠. 그죠? 예, 2,900. 갭이 2,900이네. 지금 뭐예요?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아직 투자자들은 많지 않고, 많지 않고 제가 원래 잘 아는 부동산 그 사장님이 이런 요 3, 4구 쪽 매물만 뭐 200개 가까이 갖고 있다. 도대체 몇 개인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에 팔았냐면 8,500에 팔았어요. 8,500. 예, 8,500에, 8,500에 갭 2,500 얹어서 팔았습니다. 예. 6천만 원의 전세 들어가 있고 8,500. 그래서 다른 물건보다 조금 메리트가 있죠. 예, 가격도 조금 저렴하면서 전세도 6천이니까 다른 7천 이렇게 받는 데보다는 조금 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대 2,500이라고 그죠? 더 싼 거 사는 게 낫잖아, 좀.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세금 빼고 그냥 단순 매매 차익으로만 한 수익률 100% 나와. 어, 그죠? 8,500에 팔았으니까. 100% 가까이요. 근데 이제 양도세 좀 내고 하면은 한 60%, 70% 떨어지려나? 예. 매매 차익이 있으니까 이제 매매 차익이 한 4천 될 것 같아요. 매매 차익. 소세 좀 내야겠죠. 그래서